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노년기 근감소증과 단백질 흡수를 연구해온 박사 김현수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사실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매일 열심히 고기도 드시고 달걀도 챙겨 드시는데 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율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20대 때와 비교해서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정작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단백질의 양을 늘리는 대신 흡수율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3가지 식품과 올바른 섭취법만 알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질 겁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3개월 뒤 다리 근육이 더욱 약해져서 지팡이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찰 거예요. 요즘 근력이 떨어져서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박영호 72세 어르신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꼬박꼬박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고기나 생선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정작 계단만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 버거워지셨다는 거죠.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안아주려고 해도 힘이 부족해서 금방 내려놓게 되고 예전에는 쉽게 들던 쌀포대도 이제는 끌고 다녀야 할 정도가 되셨다고 하더군요.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변화 하나를 제안해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백질의 양을 늘리는 대신 흡수율을 높이는 식품 3가지를 식탁에 올린 겁니다. 새우를 활용한 반찬 하나, 현미밥에 섞은 렌틸콩 한 줌, 그리고 아침마다 들깨가루 1스푼을 우유에 타서 드시게 했어요. 정말 그뿐인데 한 달 만에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에는 다시 동네 산책을 즐기게 되셨고 3달 뒤에는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셨어요. 박영호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근감소증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진짜 단백질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새우는 정말 바다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새우는 지방은 적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게다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새우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근육 회복에 유용한 아르기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상호 70세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은 말린 새우볶음을 꾸준히 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무기력해지고
의자에 앉아만 계셨는데 지금은 다시 화단 가꾸기를 시작하셨어요. 새우 덕분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활동량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말린 새우볶음, 새우 계란찜, 새우호박볶음 등으로 일주일에 34회 정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김은 피하고 살짝 볶거나 찜 요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영양소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혹시 새우를 단백질 보충 식품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매일 드실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거예요. 두 번째로 렌틸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틸콩은 혈당까지 잡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정말 풍부하고 특히 현미와 함께 드시면 완전 단백질이 완성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밥에 렌틸콩을 섞어서 드시면 식후 혈당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뇨가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혈당도 관리하면서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은희 69세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는데 렌틸 콩밥을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후에 정상 혈당을 회복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력도 훨씬 좋아져서 요즘은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렌틸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렌틸콩 활용법을 제안해드리자면 현미와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샐러드나 스프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부드릴 점은 간장이나 설탕으로 달달하게 조림을 만드는 건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 관리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평소 밥 지으실 때 다른 곡물과 섞어서 드시나요? 렌틸콩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들깨가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는 염증을 잠재우는 스마트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 완화와 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혈관 건강과 항염 효과에 탁월하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정말 효과적이라고 해요. 관절염이나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박순자 75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아침마다 들깨 라떼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무릎 관절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는데 들깨 라떼를 꾸준히 드신 지 2달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활동량도 늘어서 요즘은 수영까지 다시 시작하셨어요. 들깨가루 활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커피 들깨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매일 드시면 돼요. 커피라는 건 껍질을 벗긴 들깨가루를 말하는데 이게 소화에 더 좋거든요. 따뜻하게 데워서 들깨라떼로 만들어 드시면 고소하고 맛도 좋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커피와 함께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커피의 카페인이 들깨의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들깨 라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몸이 따뜻해지면서 하루 종일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3가지 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새우로는 고품질 단백질과 아르기닌을, 렌틸콩으로는 완전 단백질과 혈당 관리를, 들깨가루로는 염증 완화와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좋은 식품들의 효과를 200% 올릴 수 있는 궁합과 피해야 할 조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효과를 200% 올리는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우와 브로콜리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아시나요? 새우에 들어있는 칼슘이 브로콜리의 비타민C와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한데 이 비타민C가 새우의 칼슘과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새우 브로콜리 볶음으로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들 때 주의하실 점은 튀기지 말고 살짝 볶아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조금만 두르고 가볍게 볶으면 영양소 파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아삭한 식감이 남을 정도로만 볶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브로콜리와 새우를 함께 드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정말 좋거든요. 렌틸콩과 현미 조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 두 식품은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서 완전 단백질을 완성시킵니다. 현미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고 렌틸콩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이 둘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렌틸콩밥이나 렌틸콩 샐러드로 활용해보세요. 렌틸콩밥은 현미와 렌틸콩을 1:1 비율로 섞어서 지으면 되고, 렌틸콩 샐러드는 삶은 렌틸콩에 현미와 각종 채소를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간장이나 설탕으로 달달한 양념 조림은 피하시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시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현미밥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렌틸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해요. 들깨가루와 우유 또는 요거트 조합도 환상적입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유지방이 들깨의 오메가3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오메가3도 그 중 하나예요. 들깨라떴나 들깨 요거트로 드시면 됩니다. 들깨라떴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운 다음 들깨가루를 넣고 잘 저어서 만들면 되고, 들깨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에 들깨가루를 섞어서 드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당분이 많이 들어간 가공 요거트는 피하시라는 거예요.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간식으로 들깨 요거트를 드신다면 어떨까요?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수분 필요량이 크게 증가해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수분 부족이 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나눠서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을 권한다는 거예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시는데 단백질 효과를 높이려면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이에요. 식후 20분 걷기도 단백질 합성 신호를 활성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영양소가 근육으로 더 잘 전달돼요. 또한 인슐린 감수성도 높아져서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해집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해요. 저녁 식사를 드신 후에 20분 정도 산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좋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리하지 말고 본인 체력에 맞게 천천히 걷는 거예요. 오늘 저녁 드신 뒤에 산책해 보실까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을 때 걷는 산책은 정말 기분까지 좋아져요.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에요.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서 단백질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미지근하거나 적당히 따뜻한 온도의 음식이 소화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 들깨라떴는 따뜻하게 드시고 새우 요리도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뜨겁게 드시면 입안이나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차갑게 드시면 소화 효소 활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만 신경 써주셔도 단백질 흡수율과 근육 합성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고기와 달걀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저절로 붙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흡수율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라는 세 가지 특별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혈당과 염증까지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우로는 고품질 단백질과 아르기닌을 섭취하고 렌틸콩으로는 완전 단백질과 혈당 조절 효과를 얻고 들깨가루로는 염증 완화와 뇌 건강까지 챙기는 거죠. 만약 지금처럼 계속 관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이 점점 더 약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낙상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져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씩씩하게 오르고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될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닐 수 있고 여행을 가서도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수 있는 체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박영호 어르신처럼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하루 종일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의 변화에 놀라실 거고 본인도 예전의 건강함을 되찾은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내일 아침부터 들깨라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단백질 흡수율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들깨라떼를 마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새우 요리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렌틸 콩밥은 현미와 함께 일주일에 45번, 그리고 들깨라떼는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실천하셔도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지 않지만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노후 건강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영양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의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뼈 건강까지 완벽하게 챙기시면 정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새우 요리인가요? 렌틸 콩밥인가요? 아니면 들깨라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많은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